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방정식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새로운 단원이죠. 자, 그동안 우리가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들 먼저 뭔지 살펴보는 진단평가 문제들 아마 보이실 거예요. 5문제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이 5문제들 풀면서 여기에 맞는 개념들,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자, 방정식 진단평가 64페이지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 문제 한 문제 선생님과 들어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1차 방정식의 풀입니다. 자, 1차 방정식의 풀이하면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께서 떠올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해법이죠, 해법. 그죠? 1차 방정식의 해법이라는 것은 바로 AX는 B꼴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1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근을 몇 개 가져야 된다고 그랬냐면 하나를 꼭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일반근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한 경우에 해가 생길 때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부정과 불능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자, 즉 일반근이나 부정과 불능은 바로 요 A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 A라는 값이 만약에 0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X가 하나의 일반근을 갖게 되는데 그 일반근은 A분의 B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A가 0이 아니게 되면 A로 양변을 나누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A분의 B라는 근이 나오게 되고요. 자, 문제는 A가 0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A가 0일 때는 그 키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B한테 넘어가죠. 그래서 A가 0이면은 얘는 0 곱하기 X꼴이거든요. 0 곱하기 X는 누가 되니? 이런 꼴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B의 값에 따라서 B가 만약에 0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0이 아니에요. 그런데 X에다 0을 곱하게 되면 X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좌변의 값은 이미 0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0 이퀄 0이 아닌 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0과 0이 아닌 수가 서로 같을 리가 없겠죠. 이때는 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랬냐면 불능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랬죠. 불능.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요. 자, B가 0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냐면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 돼버렸으니까 이 등호는 항상 성립하게 되죠. 이때 우리는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정이 나오는 데는 어떠한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냐면 0 곱하기 X가 0꼴이에요. 그러니까 X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X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성립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X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말은 바로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겠죠. 바로 X에 관한 무엇을 뜻하는 말이죠. X에 관한 항등식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X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부정이 나오게 되는 꼴을 갖다가 우리는 바로 해가 무수히 많다. 그리고 식으로서는 바로 얘를 항등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항등식과 똑같은 표현을 다른 단원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것이 명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좌우가 같다. 바로 상등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명제에서는 뭐예요? 필요 충분 조건의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형에서는 일치의 개념으로도 해석이 되기도 하죠. 그죠? 자,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정도 용어들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단원과 단원을 넘나들 수 있도록 용어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자, A라는 집합이 다음과 같이 생겼답니다. 자, 이것이 무한집합일 때. 자, 무한집합은 원소가 몇 개죠? 원소가 무지 많다. 그죠? 원소가 무지 많다. 이런 뜻이죠? 자, 원소가 무지 많다. 그러면 원소가 누군데요? 그 원소가 바로 누구냐면요. 뿅! 바로 요 X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x가 무지 많다라는 거죠. x가 그러면 뭡니까? 바로 주어진 요 1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바로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뜻하는 말이 부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 문제 풀어봐야죠. 자, x에 관한 방정식이 돼버렸으니까 a에 관해서 정리된 이 식을 빨리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풀어볼까요?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자, 이것을 x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니까 요 놈은 어떻게 정리가 돼요? 2마 a죠? 2마 ax가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바뀌는데 a마 2로 요걸 바꿔버리면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이쪽으로 넘긴 꼴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요 놈도 인수분해하면 결국은 하나, 둘에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같게 되거든요. 다시 정리된 결과는 a 마이너스 2의 x 이퀄, 그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부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바로 0x는 0꼴을 만드는 거거든요. 0꼴. 그죠? 0x는 0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0이 되기 위한 a의 값은 얼마냐?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a가 2면 우변도 0 돼버립니다. 그쵸? 자, 그래서 a의 값을 이제 구했어요. 자, 그랬을 때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겠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합 b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집합 b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x가 원소인데요. 이 x의 값이 x 플러스 5a 그랬어요. 자, 여기도 써볼까요? x 플러스 5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6. 자, 요 놈이 x랍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의 개수를 묻는 거죠. 그죠? 여기서 x의 개수는 몇 개겠니? 라는 거죠. 자, 그럼 살펴볼까요? a가 2라고 그랬기 때문에 정해져 버렸죠.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에다가 2를 뿅 집어넣으면요. 2x 그 다음에 2, 5, 10이죠. 그 다음에 2는 4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x.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x 넘어가겠죠. 그러면 좌변에 x가 되겠고요. 자, 우변에는 10에서 10을 뺐으니까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x는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x의 개수지 빵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x는 0이라는 수 하나를 얘기하니까 바로 x의 개수는 한 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바로 이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몇 번에 있습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2번.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 xy에 대한 2차식. 요놈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상수 k의 값은 그랬어요. 판별식에 관한 내용이 되는데요. 자, 요게 1차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근을 어떻게 가져야 되죠? 1차식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죠. xy에 관한 1차식. 2차식은요. x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상수꼴.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상수꼴. 자, 이렇게 해서 곱해진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xy의 개수들도 뭔가 붙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 뭐 x제곱이고 y제곱에만 붙으니까 y제곱에 여기에는 둘 중에 뭔가 숫자를 갖겠네. 그죠?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뭔가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 놈을 전개해서 얻어낼 수도 있어요. 얻어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걸 원리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인수분해 가지고 푸는데 인수분해가 쉽지가 않죠. 그죠? 인수분해가 쉽지가 않지? 쉽지가 않나? 해볼까요? 자, 인수분해 우리 우선순위 기억나시죠? 선생님이 12단계 보여드리긴 했지만 일단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y 플러스 k. 자, 요 놈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대요. 자, 이 K가 나와야 인수분해가 가능한데 K가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이제 쉽지 않은 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아니, X랑 Y 근을 구해도 되잖아요. 근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가 만약에 근이면 어떻게 돼요? 알파가 근이면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쓴다. 그치?
이렇게 예,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가 근이라면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게 되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하면 근을 알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놈이 0이 되게 하는 근을 찾자란 얘기죠. 0이 되게 하는 그 근은 인수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보면요. x 제곱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x 하나 가진 놈이 얘네 둘이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누가 빠져나와요? x 하나짜리니까 여기가 x가 아니네요. x 하나 뺐으니까 여기가 y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x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가 없는 놈이 얘네 셋입니다. 마이너스 6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y,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 놈은 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x라는 근을 한번 찾아볼게요. x는 2a분의 그랬으니까 2분의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b, 이거 뭔지 알겠어요? 근의 공식입니다. 마이너스 b니까 여기에는 y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겠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이 들어가죠. b 제곱은 y 마이너스 1 앞에 있는 거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 있으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ac 1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c가 요 놈입니다. 요 놈을 통째로 쭉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면서 이거 부호 바꾼 거 쓰면 되니까 6y제곱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루트 안에 갇힌 값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가 사라져야 돼요. 루트가 사라져야 되니까 요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값. 자, 이것이 바로 무슨 식이 돼야 돼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죠? 완전 제곱식이 돼서 빠져나가지 않는 한 1차식의 곱으로 생기지 않겠죠. 왜냐하면 루트를 근으로 가져버리니까.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k의 값을 정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럼 요 식을 우리 간단히 해보면 되겠죠. 찍. 자, 전개합니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6에 24y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7에 28y.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자, 이놈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뜻이에요. 그럼 간단히 해보면요. 이놈 여기로 넘어가면 25y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y. 그 다음에 플러스 1마 4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기억나십니까?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가운데 거에 반의 제곱을 얘로 나누면 얘가 돼야 되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놈의 제곱이 얘네들이 곱한 거에 4배와 같아지면 되죠. 그러면 요놈의 제곱은 얼마예요? 900이 됩니다. 이렇게. 900? 9천을 왜 써? 900이 되죠. 900은 양쪽 끝에 곱한 거 바로 25, 그 다음에 1-4k 곱한 거에 몇 배? 4배와 같아지면 되는 거죠. 4배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간단히 해보면 얘가 100이니까 1-4k에 해당하는 값이 100으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9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4k 넘어와요. 9가 대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k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k값을 정해주면 되겠네요.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랬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뭐가 기억나야 되나 한번 봅시다. 자, 근과 계수랍니다. 즉 x와 누구? 계수라 하면 a와 b와 c죠. 얘네들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죠. c라고 했을 때.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먼저 한 근과 두 근이 있다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한 근이 만약에 알파로 주어지면은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뭘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한 근이 알파라고 주어지면 그때는 a 알파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는 0이다. 즉, 한 근이 알파면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은 식이 자체적으로 성립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이 주어졌을 때, 두 근이 알파와 베타로 주어지는 경우에는요. 어떤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되죠? 자, 첫 번째 요 놈에다가요.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어도 성립하니까 a 베타 제곱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는 0.
그러니까 요 놈에다 요 놈까지 추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추가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최고차 항의 개수분의 1차 항의 개수의 보호를 바꾼 수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값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a분, 최고차 항의 부호분의 상수항의 분, 상수항의 값, 개수 이렇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알파와 베타의 차도 구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절대값 a분의 루트 d다 그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에 두군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다. 집어넣은 것도 성립하겠지만 일단 두군의 합과 곱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두군의 합 바로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분의 1이죠. 자, 요 놈은 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의 부호 바꾼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데요. 부호 바꾸면 2분의 1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요 놈은 2분의 1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두군의 곱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곱한 거예요. 1, 1은 1이 되고 알파, 베타는 이렇게 알파, 베타가 되겠죠. 자, 요 놈이 누구랑 같다는 얘기냐? 바로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개수, 부호 안 바꾼 수니까 2분의 3을 그냥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요걸 가지고 알파, 베타를 두군으로 하고 2차항의 개수가 6인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알파, 베타 구하면 해결되네요. 그렇죠? 자, 요거부터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수식인데 등호가 있어. 그럼 분모 없앨 수 있잖아. 분모의 최소 공배수 2알파, 베타를 곱해도 되고요. 뭐 알파, 베타 정리해도 되겠죠. 2알파, 베타 곱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2배, 그 다음에 여기 2베타, 여기는 2알파니까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쨌든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알파, 베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이 정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 베타분의 1. 알파, 베타의 역수가 2분의 3이면 알파, 베타는 2분의 3의 역수를 뜻하니까 3분의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것에 의해서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알파, 베타가 3분의 2랍니다. 3분의 2. 3분의 2면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더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3분의 1이 되겠네요. 여기가 3분의 1이다. 자, 볼까요? 요 놈의 2배 하면 요 놈 되잖아요. 그쵸?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될 걸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뭘 찾아내야 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3분의 2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알파 베타를 두군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얼마인? 6인 그랬죠. 그죠? 자, 알파 베타를 두군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두군의 합과 두군의 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두군의 합은 1차항에 영향을 줍니다. 바로 3분의 1인데요. 얘는 부호를 바꿔줘야 되죠. 1차항의 개수의 부호는 바꾸는 거니까. 그다음에 상수항이죠. 두군의 곱은 상수항에 영향을 주니까 상수항에 3분의 2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써주면 되죠. 자,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는 0이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2차항, 바로 최고차항이 되죠. 개수가 현재 1인 것을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6이 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전체에다가 몇 배 해주면 돼요? 몇 배? 6배 해주면 되죠. 6배. 우변은 6배 해봤자 0이니까 6배 해준 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6x제곱에 마이너스 3이 6이니까 2x 플러스 3이 6, 2는 4 이퀄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작성하고 싶은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자. 4번 문제 보자. 자, x는 세제곱의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그랬습니다. 와, 오메가 공식 나왔죠? 자, 요거 선생님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 형태는 지금 지수가 큰 놈을 갖다가 이용해서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교환형의 형태로서 아니요, 이렇게 패턴 문제라고 그랬죠. 계속 돌고 도는 순환형의 형태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 자, 요 놈을 갖다가 한번 다뤄볼까요?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자, 요 놈도 있고요. 하나 더 있죠?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다라고 그랬죠? 자, 왼쪽 거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거는요,
옮겨버리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x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으로 정리가 돼요. 그쵸?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만족하는 x라는 것은 누가 되냐면 왼쪽에서는 x는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x는 뭐라고 그랬어요?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 b제곱 1, 1은 1 마이너스 4ac 루트 3i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x의 세제곱은 1을 풀었을 때 나오게 되는 근세개는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 1이라는 근을 갖고 있으니까 얘를 실근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가 바로 무슨 허근? 두 허근이 생깁니다. 두 허근. 이해됐습니까? 바로 이 허근을 갖다 오메가라고 한다는 얘기니까 바로 오메가의 값은 뭘 둘 수가 있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그러면 요놈의 오버라인 오메가도 하나의 근이 돼버리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복호동선인데요. 여기 플러스 가지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가지면 여기 플러스. 켤레복소수니까. 그죠? 자, 이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x가 여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 자체도 0이 되는 값을 성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오메가가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이죠. 왜 선생님이 이거 x를 썼어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들어가도 성립해야 되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라는 거죠.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제곱이 1일 때, 자, 요놈은 넘어가면 플러스 1은 0이니까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되죠. 자, 풀면 x는 1, 그 다음에 x는 2분의 마이너스 b 그랬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게 되겠죠. 자, 왼쪽이 역시 실근을 갖게 되고요. 오른쪽에는 두 허근을 갖습니다. 두 허근.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w, 그러니까 오메가죠. 오메가는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그러면 그놈의 켤레도 복호동선으로서 근이 되는 거죠. 오버라인 오메가는 2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알아줘야 될 것은 여기서 나온 허근들이니까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자, 마지막으로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선생님이 뭐에 쓰는 거라고 그랬죠? 차수 줄이기에 쓰는 거라고 그랬죠? 차수 줄이기.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뭐에 쓴다라고 그랬죠? 정답 구하기. 자, 여기에 쓰는 거라고 그랬죠? 자, 요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다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서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그랬어요. 이놈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할 때. 그러면 허근 w가 들어가게 되면 w가 아니죠. 오메가죠. 오메가가 들어가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요놈입니다. 요놈. 자, 이걸 성립한다고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요게 성립하게 되면 당연히 요것도 성립하겠죠? 이걸로 차수를 줄이고 요걸로 정답을 구하라는 뜻이 되겠네. 자, 봅시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식이 요 식이죠? 자,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뤄주면 되죠. 자, 1 플러스,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자, 그 다음은 오메가 제곱이에요. 오메가 제곱은 그대로 써줘야 되겠죠.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되겠고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어떻게 돼요? 또 1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메가의 4제곱, 더블, 오메가. 그 다음에 오메가의 5제곱이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왜?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나가죠. 그래서 오메가의 33제곱이랍니다. 33제곱은 세제곱이 1이니까 3배수로요. 3일은 3, 3일은 3, 33이 3배수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나옵니까? 1이 나온다라는 사실 알 수 있죠. 이렇게. 그죠? 1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쭉 해서 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1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앞까지 가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몇 쌍인가가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몇 쌍인지 알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1을 더한 거를 정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바로 0이라고 그랬죠. 0이니까
이거 0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몇 쌍이든지 간에 얘가 0 돼버리면요. 이 전체의 값은 0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결국은 이 플러스 1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바로 1, 3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쉽죠? 예, 이렇게 해서 다뤄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네요. 자, 봅시다. 자, 고차 방정식의 풀이 그랬죠. 다음 4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합을 알파, 그 다음에 두 허근의 합을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자, 4차 방정식이 일단 주어졌어요.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자, 요 놈은 40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놈의 두 실근의 합을 알파, 두 허근의 합을 베타. 알파에서 베타를 뺀 값을 구하라 그랬죠. 자, 요 놈을 일단은 방정식을 구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좀 해줘야 되겠죠. 넘어가면 여기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가요, 마이너스 40은 0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얘는 괄괄괄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꼴이죠. 그러면 1차항의 개수나 상수항의 개수를 맞춰주면 되죠. 자, 얘네 둘이 맞추면 2고요. 얘네 둘이 더해도 2죠. 그러니까 요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해볼까요? 얘랑 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2x가 되겠고요. 자, 얘랑 얘 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요놈의 빼기 40은 0이다. 이런 뜻이 돼 있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해야 될 작업이 당연히 치환이죠. 자, 요놈을 t로 두게 되면, 자, 요놈은 누가 될까요? t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40은 0이 되겠죠. 자, 이제는 정리하게 되면 전개해서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0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곱하기 몇이죠? 5 곱하기 8이죠. 5, 8에 40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같기 때문에 자, 인수분해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옆에다 써볼까요? 자, t 플러스 5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8. 자, 요 놈은 0이다. 자, t 돌려줘야 되겠죠? t가 누구냐? 바로 x제곱 플러스 2x니까 2x 플러스 5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죠?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2차식이 있는데요. 바로 얘네 둘은요. 왼쪽에서는 어떻게 돼요? 판별식 b제곱 2는 4 마이너스 4, 5, 20. 여기서는 판별식의 값이 음수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는 판별식의 값이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면 최고차항하고 상수항이 부호가 서로 다르면 무조건 실근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허근이 나오고요. 여기서 두 실근이 나오죠. 자, 그랬을 때 각각 이 두 실근의 합을 갖다가 A라고 하고요. 두 허근의 합, 자, 요 놈을 B라고 하자 그랬어요. 자, 요렇게. 자, 그러면 두 실근의 합은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1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바꾼 수를 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두 허근의 합은 역시 1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바꾼 수,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바로 역시 B란 뜻이고요. 여기서 A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구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A에서 B를 뺀 값을 구하여라. A에서 B를 뺀 값을 구하여라. 알파 베타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여기가 지금 알파 베타죠? 알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다 그랬네요. 베타. 그죠? 그럼 여기도 알파, 그 다음에 여기도 베타.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요. 답은 이미 나와버렸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아니,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를 뺀대요. 그러면 이렇게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답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은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까지에 활용되는 문제들 쭉 살펴봤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판별식과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공식도 쭉 한번 살펴봤고, 그 외에 부수적인 순환형의 형태인 오메가 공식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자신 있어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아, 재밌다 이런 생각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는요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관해서부터 쭉 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3, 4차 방정식에 관한 심도 깊은 내용들 역시 문제로서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가서 좀 습득하시고요. 다음 시간 미리 조금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